좋아요. 자, 이렇게 대표 쇼핑몰들이 있는데 스타일난다, 66걸즈 이런 대표 쇼핑몰들 얘네들은 그래도 적어도 월 매출이 거의 뭐 50억 이상 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고마워요. 제가 오늘 좀 빨리 잘 봤나요? 고맙습니다. 아직 별풍선을 받지 않아서 액션은 주지 않는 걸로. 자, 여기 있는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에 제일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얘네들이 글로벌 몰이 있어요. 여기 눌러보면은 랭귀지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 랭귀지를 바꿔줄 때 shipping to라고 해가지고 어디에서 받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밑에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 해외 쇼핑몰이라고 하는 얘네들에서 랭귀지를 선택을 할 때 중국몰, 우리가 만약에 중국 쪽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중국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의하셔야 될 점이 딱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하단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달러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 달러 표시, 달러가 아니면 결제가 안 돼요. 한마디로 이 위엔이라고 하는 중국 돈은 해외 결제 방식인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제가 안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이트 만드실 때 주의하시고, 또 중국몰 같은 경우에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옆쪽에 보면 위챗이라든지 이런 채팅에 대한 이슈, 궁금한 이런 고객과의 소통하는 이런 이슈들을 좀 잘 해놔야 된다. 그 중에서 네, 고마워요. 저도 알고 있지만 고마워요. 호호. 네. 어쨌든 중국몰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뭐랄까 중국에서 이 사이트를 신뢰하지를 않게 되죠. 그래서 중국 사이트를 만들 때에는 꼭 위엔 결제가 아닌 달러 결제의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옆쪽에 우리는 니네와 소통하고 있다, 우리를 믿어라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커스터머 센터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문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SNS예요. 상품을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이 상품을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곳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가 사실 중국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해외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 영문몰 같은 경우에 미국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얘네들은 SNS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SNS 서비스를 잘 만들어놔야죠. 그래서 내 이 상품 괜찮은데? 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에다가 올려주게 되면 그것의 친구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살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고객들의 습성을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서 일본, 우리 대표적인 또 일본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방식 중에 또 하나가 상품을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이 가격이, 여기 있는 가격이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가격인지 아닌 가격인지를 나타내줘야 해요. 스타일난다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만든 사이트는 아니고요. 이 정도의 사이트면은 사실은 이 회사 상주 직원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사이트는 공짜로 만든 사이트가 아니에요. 다만 카페24라는 솔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솔루션 자체가 공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 여기 쇼핑몰 관리자로 들어가서 제가 로그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카페24 쇼핑몰을 구축할 때 사용하는 메뉴들이 위쪽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메뉴들은 다 전반적으로 내가 쇼핑몰을 관리할 때 쓰게 되는 이런 메뉴들인데, 이 메뉴들이 바로 내가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지만 카페24는 무료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네는 공짜라는 거고요. 디자인,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스타일난다에 있는 이런 디자인들은 다 유료고, 옆쪽에 있는 메뉴 같은 것들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유료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디자인을 사고 싶다 그러면 디자인 관리 센터로 가서 디자인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이곳에 많은 디자인들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하나를 디자인 추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디자인 센터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씩 구매를 하면 돼요. 생각보다 가격은 또 안 비싸요. 보시면은 13만원, 15만원, 가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이 사이트를 또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13만원짜리 이런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뭘 결제해요?
뭐 이거를 사라고요, 저한테? 전 필요가 없어요. 전 이런 거 다 만들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기 디자인 센터에 입점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센터에 입점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죠. 흥치뿡.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올려서 내가 사게 되면은 이 디자인 보관함이라는 곳에 이렇게 담기게 돼요. 제가 지금 세팅해 놨는 거는 유료가 아닌 무료 쇼핑몰들을 이렇게 세팅을 해놔서 이렇게 추가를 해 놓으면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내 상품들과 이 스킨, 한마디로 옷을 입힌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맞아요. 오늘 희인씨랑 꽁지씨 들어와 있습니다. 요 아이디는 누구죠? 줄해? 주연인가요? 주연이네요. 주연이. 고마워요. 오늘 민성님 혼자 빼고는 다 여자분들이시네요. 요건 무료예요, 무료. 무료 스킨이에요. 무료 스킨인데 괜찮죠? 쓸만해요.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닫히고. 꿀잼. 그랬죠? 이런 거 재밌죠? 이런 것도 이미지 돌아가게 하는 것도 무료예요, 무료. 그래서 디자인이 이렇게 추가가 되면 스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네, 쇼핑몰의 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옷을 여러 개를 살 수도 있고 뭐 적게도 살 수도 있고 많게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옷을 갈아입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뭐 해외몰이면 해외몰에 옷을 입어주는 거고 뭐 요즘에 뭐 트렌드가 조금 여름철 트렌드다 그러면 여름철 스킨으로 해가지고 옷을 갈아입어주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스킨 방식. 그래서 사실 쇼핑몰 구축 때 필요한 구축 시 단계는 첫 번째로 네, 일단 상품이 있어야겠죠. 상품. 두 번째는 상점 이름. 세 번째는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니까 이 판매를 어디서 할 건지 판로를 개척해 주시고, 네 번째는 디자인, 쇼핑몰의 디자인. 다섯 번째는 쇼핑몰의 상품 페이지 필요하겠고, 여섯 번째 배송 정보 이런 것도 알아 놓으셔야 되고, 일곱 번째로 들어가면 결제 시스템, 그리고 여덟 번째 어떤 게 또 남았을까요? 어떤 게 남았을까요? 환불? CS. 맞아요. 고객 AS 정보나 CS 정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해 가지고 네, 이런 안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리뷰 같은 걸 모아가지고요. 이 리뷰, 후기, 정보 같은 걸 모아주는 게시판,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또 안내들이 또 필요하겠고, 열 번째는 주문을 했으니까 또 배송도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내가 결제를 받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 관리 같은 것들, 그리고 마케팅, 제일 중요한 마케팅이 들어가게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느 한 분도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제가 하고 있는 자동차 모임의 여성 회원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해가지고 부모임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의 공권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들어와 주신 어찌 보면 감사한 분들입니다. 제가 협박한 거는 아니고 너무 감사하게도 들어와 주셨죠. 자발적으로, 그쵸, 걸어 들어왔죠. 제가 링크를 쏴주고 누르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들어와 주셨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그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몰 하시려면 이런 단계들 죽이지 않거든요. 오늘 팬클럽에 또 한 분이 가입을 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시나요? 민성님. 민성님 메일 받으셨어요? 저 조교 구하는 거? 저도 사랑합니다.
그쵸? 민성님은 지금 쇼핑몰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죠. 민성님 그래서 상품 뭘로 하신다고요? 핸드폰 케이스 하실 거예요? 그래도 민성님이 제일 열심히 들어주시고 제 또 방송을 빛나게 해주시는데 민성님이 해주셨으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시겠나요? 스토브팜 주소 뭐예요? 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름 뭐예요? 정지화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랫 레이. 여기 상품 많이 나오네요. 오, 스토어 찜도 꽤 되고 괜찮은데요? 이거 괜찮다. 이거 이쁘다. 이 베스트셀러네요. 이거 이쁘다. 이거 아이폰은 없어요? 이게 범퍼 케이스 아니지 않아요, 근데? 범퍼 케이스면은 뒤쪽이 없어야 되지 않나? 깨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전화번호 땄다, 그죠? 오, 요즘 상품 조금, 고마워요, 꽁지님. 저의 팬클럽에 가입하지 않으시겠어요? 뭐지? 사진들이 직접 찍으시는 게 아니죠, 이거. 상품 가지고 오는 곳에 있는 이미지죠? 그죠? 제가, 지금, 네, 맞아요. 이미지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조금 보여드릴까 싶어가지고. 알리바바에서 그래도 사입해오시네요? 멋져 부려. 얜데, 얘를 조금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은 이게 비포고요. 밑에 지금 사진 보이죠? 얘가 비포고 마우스를 떼면 애프터예요. 비포, 애프터. 자, 어떤 게 나와요? 이게 비포고요. 얘가 애프터예요. 저도 제 생각에도 그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커버를 쓰기보다는 사진을 퍼온 거다 보니까 퍼서 일부러 늘리는 사진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조금 좀 흐릿흐릿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으니 이런 퍼온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요 기능 한번 써주는 게 좋아요. 필터 메뉴 가면 샤프펜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 샤프펜이라는 거, 똑똑한 샤프펜 요거를 사용해 주시면 요런 이렇게 조금 전처럼 되어 있었던 이렇게 뿌연 늘렸을 때 이렇게 픽셀이 깨지는 현상을 좀 더 선명하게 잡아줄 수 있는 게 필터에서 샤프펜의
스마트 샤프펜 눌러가지고 요 그림 보면서 한번 눌렀다가 뗐다가 하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걸 숫자를 줄이면은 좀 더 흐릿해지고요. 좀 늘리면은 좀 더 선명해집니다. 근데 얘가 선명해지면 선명해질수록 색깔이 좀 달아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한 100% 정도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좀 더 얘네들 색상 보정 같은 거 해주시려면 컨트롤 L을 눌러가지고 레벨이라는 건데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렇게 좀 더 진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연해지는 애면은 이렇게 사진이 깨진 느낌이 좀 많이 드니까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색을 좀 살려주는 그런 것처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색이 가깝게 이렇게, 그러면 비포 애프터 이렇게 돼요. 좀 다르죠? 이런 느낌으로 좀 조정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에서 어저스트먼트에 있는 레벨이라는 애. 맞아요. 이게 조금씩 하면서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고, 당연히 이것도 좀 색감각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시니까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시고,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제품 사진 컷이 또 그닥 없어가지고 얼마,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제품을 실제로 가지고 가시면은 사진을 실제로 찍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아이폰으로 찍어 보기도 하거든요. 아이폰으로 사진 찍는 거 제가 저번에 보여드린 거 없나요? 이렇게 찍어 주시면 돼요. 노트 하나 그냥 펼쳐 놓고요. 그 위에 커피잔 같은 거 2개 네,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얘 상품만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돼요. 커피숍 가가지고 그냥 핸드폰으로 위에서 그냥 아래로 찍으세요. 그리고 낮에 아침에 가서 찍어주시면 돼요. 고마워요. 외워주셨네요. 짱이야. 역시 인성님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쉽게 조정하실 수 있고, 사진 같은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게 메인 사진 정도로 사용할 수 있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쵸. 저도 사실 커피숍 가서 이런 거 되게 많이 찍어요.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상품 아시죠? 아이링이랑 그런 거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상품 중에서 다 그냥 집에서 찍었지만 아시겠지만 얘네들 다 커피숍에서 찍었잖아요, 제가. 조명이 중요해요. 그래서 낮에 가셔야 돼요. 이게 또 햇빛이 채광이 많이 드는 창문 열려있는 커피숍 있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요런 것들은 사실은 저는 그냥 그 조명이 좀 잘 드는 요런 조명등 밑에서 핸드폰을 들고 친구한테 요 각도에서 찍어라 라고 해가지고 사실 찍었는데, 요런 거 이렇게 찍고 나셔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빛보정만 좀 해주면은 요 정도는 나와요. 그 레벨하고 커브 가지고 조정해주면은 요 정도 나오죠. 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좋아요. 요런 것들이 위에 이렇게 하나씩 갖다 놓고 위에서 아래로 찍은 거. 근데 집에서 찍으면 조명도 위에 있고 핸드폰도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찍으시면은 빛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림자가 지게 되니까, 커피숍에서 찍으라는 건 조명이 여러 군데 있고 아침에 찍게 되면 자연 채광만큼 사실은 자연스러운 조명은 없거든요. 그러시니까 꼭 햇빛 좀 잘 드는 커피숍에 가셔가지고 찍거나, 아니면은 양쪽에 스탠드를 좀 세워가지고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찍어주시면 또 괜찮아요. 그래요? 리빙 윈도우에서 뭐 했어요? 뭐 팔았어요? 리빙 윈도우. 여기 말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거? 요거 맞아요?
오, 이쁘다. 또 딴 거 보고 있어? 숨겨진 고수. 과연 민성님은 그 글 같은 것도 또 재밌게 적으셔가지고 잘 팔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 충분히. 시아지님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제 전화가 계속 울리는데 이분은 저의 그 뭐죠? 장애인 교육할 때 있었던 제 학생인데 지금 부재중 통화 3통화째 계속 전화를 하고 있네요. 시아지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오픈스카이님 안녕하세요. 열린 하늘인가요? 하늘을 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빙 윈도우에서 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검색창 옆쪽에 요건가요? 여기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아, 여기에서요? 우와. 오, 숨겨진 고수가 아니라 그냥 대놓고 고수인 것 같은데요? 이거 굉장히 비싼 상품들을 좀 많이 취급하셨네요. 상품 엄청 많네요. 실제로 매장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올 수 있는 거네요. 리빙 윈도우에. 엄청나다. 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거울이 375만 2천 원이라는 사실 어마어마하네요. 요런 것들은 희희님이 직접 판매하시는 거세요? 장인. 음, 멋있네요. 어쩌면 공주님을 위한 조명일 수도 있는 어쩌면 완자, 완자는 먹는 거죠. 맛있겠네요. 음, 좋은데요? 정말 완자님의 엄청난, 요 사이트도 있네요. 구경 가야겠다. 그죠? 제품들이 굉장히 멋있네요. 오, 이분이 대표님은 아니죠? 와, 엄청나네요. 아이고. 나름 반응형이네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이트는 외주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잘 만들었어요. 능력자네요, 능력자. 짱이에요. 뭘로 만들었어요? 사이트 보니까 워드프레스 약간 기반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떨어지는 주소가 좀 그런 기반의 주소는 또 아니라서 위쪽에 보면 주소가 이렇게 떨어지면 아닌데요. 안녕하세요, 비키지님. 오셨군요.
근데 참 좀 어렵네요, 사이트가. 이런 말은 좀 못하지만. 저희 언니입니다. 비키지님께선. 어쨌든 잘 봤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지금 쇼핑에서 좀 밀어주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이시면은 백화점 윈도우, 아울렛 윈도우, 스타일 윈도우, 뷰티 윈도우, 뭐 이렇게 계속 윈도우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좀 곽광맞고 있는 게 이 푸드 윈도우라는 애인데, 그쵸, 사이트 되게 잘 만들었어요. 능력자예요. 희인씨 대박이에요. 짠. 자, 여기 있는 그 푸드 윈도라는 애는 산지 직송으로 해서 이렇게 생산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자가 직접 이 상품들을 보내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즘에 상품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네이버가 거의 쇼핑 쪽을 거의 이제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스타일 윈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네, 로드샵을 여기다가 옮겨놨는 거고, 뷰티 윈도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가게, 아울렛 윈도우, 백화점 윈도우는 오프라인에 있는 백화점이랑 아울렛을 그 매장에 있는 상품들 사진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올리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편의점도 생겼어요. 이렇게 엄청나죠. 편의점도 생겼고, 요즘에 CU에서 네, 그 CU에서 그 주문하면은 바로 배송해주는 배달 서비스가 생겼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것 중에서 핸드메이드라는 애도 지금 생겼는데, 어디 갔나요? 순식간에 사라졌네. 여기 있네요, 핸드메이드. 리빙 윈도 안에 있는 핸드메이드 수제품을 올리는 곳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메이커스라는 거와 아이디어스 맞죠? 아이디어스 두 개가 투탑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계속 이 핸드메이드 샵이 계속해서 많이 열릴 거다. 그래서 만약에 수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재능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좀 팔아보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 있는 윈도우 기능들이 굉장히 곽광받고 있고, 얘네들은 또 여러분들이 상품을 사고 싶은 것들도 있겠지만 또 팔고자 하는 상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해당하는 나라에서 제일 직구를 할 수 있게 그 나라에서 이렇게 상품을 올리는 글로벌 윈도우까지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직구를 하시는 것도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많이 이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이 거의 독식을 할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카페24에서 상품을 굳이 내 개인몰을 만들어야 할까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시게 되고, 지금 오픈마켓들도 많이 위협을 받고 있죠. 사람들이 네이버 외에 다른 사이트에 잘 이동을 안 하고 지식 쇼핑으로 상품을 많이 사는데, 지식 쇼핑에서 최상위의 사실 상품이 노출이 되는 게 이 네이버 쇼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피스를 사고 싶으면 이 원피스에 대한 요 옆쪽에 파워 상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품 더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는 게 다 네이버에 있는 스토어팜에 입점되어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품들 위주로 이렇게 먼저 나오기 때문에, 또 이걸 또 광고를 하죠. 이런 걸로 나오기 때문에 스토어팜 집중해 주시는 게 사실 맞기도 하고요. 근데 마켓 쉐어는 계속 넓혀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품군을 계속해서 키워 주셔가지고 저런 윈도우 같은 데도 입점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스토어팜에 입점해 있는 상품은 당연히 저기 있는 푸드 윈도우랑 저런 데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갔나요? 저는 안 보이는데. 저희 언니가 자꾸 들락날락 하네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는 여기 있는 네이버 쇼핑, 여기에 있는 부분, 쇼핑 더보기를 눌렀을 때 상품들 이렇게 보이고 있죠? 옆에 있는 요 엠페이가 달려있는 애들이 보통 다 스토어팜 사이트고요. 그게 아니라면 다들
그거죠. 그 네이버 결제를 붙여놓고 있는 일반적인 쇼핑몰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쇼핑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얘네들은 여기에 노출되는 거는 사실은 돈을 따로 받지는 않아요. 지금 제가 눌렀던 게 원피스에 있는 것 중에서 하단에 있는 네이버 쇼핑의 카테고리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광고가 아니고 여기는 광고 영역입니다. 돈을 내고 쓰는 곳이죠. 사실 근데 고도몰을 인수를 했는데 그 고도몰이 크게 막 그 솔루션 쪽으로는 좀 좋은 편은 또 아니에요. 카페24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무료고요. 고도몰 같은 경우에는 그죠? 네이버랑 이렇게 같이 한다고 라고 써있죠. 오, 무료화로 하기로 했네요.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카페24가 무료로 하고 있어서 요거 때문인 것 같은데 고도몰 같은 경우에 괜찮죠. 괜찮고요. 얘네들의 장점은 스킨 같은 거 수정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요. 파워 상품에 올려지는 기준은요. 요거 얘기하는 거지. 옆쪽에 여기 떴던 거. 그거는 네이버 제일 하단에 보면 여기 검색 광고라고 있어요. 이 검색 광고에 들어오셔가지고 로그인을 해주시면은 여기에서 내가 광고 어디다 넣을 건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요런 부분 또는 네이버에 광고 센터가 있어요. 여기 광고 서비스 여기 말고 밑에 보면 광고 메뉴로 들어왔을 때 이 디스플레이 광고 요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저런 파워 링크에다가 광고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카페24랑 제휴를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24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카페24가 사실은 저는 무료라서 많이 이용을 하고요. 여기에 그 보통 검색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여기에다가 상품인데 여기 써있죠. 관련 광고입니다. 요거는 다 광고예요. 얘는 CPC 아니고요. 얘네는 노출 기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노출 기준. 내가 얼마의 베팅가를 줘가지고 여기다 노출을 시키겠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광고 노출 기준은 검색어에 대한 연관성과 광고주의 입찰가입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CPC라고 하는 거는 코스트 퍼 클릭 퍼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클릭 한 번 클릭하는 당 돈이 과금이 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있는 예를 눌러주게 되면 원피스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한 번 눌렀을 때 1,000원이니까 이 룸패커라는 회사가 통장에 그 광고비를 넣어 놓으면 그 통장에 1,000원을 빼가는 방식이 CPC라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입찰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입찰이라는 방식은 내가 고정적인 위치에다가 광고를 하겠다. 예컨대 네이버 메인 화면의 오른쪽 여기에 나오는 거는 광고 영역 중에서도 입찰이 아닌 뭐라 그랬죠? 저기를 한 자리를 사는 거죠. 구자들을 사는 거. 그래서 입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CPC가 아니라 클릭 한번 할 때마다 돈이 가금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여기다 진열을 하겠다. 그러면 네이버에다 500만원을 내시면 돼요. 물론 이것도 경쟁률이 침하가 되면 더 비쌀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 광고 시간대 입찰을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여기가 500, 여기 400, 400이에요. 너무 비싸요. 여기가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밑에 나오는 거는 광고가 아니라 여기는 다 네이버에 있는 MD가 여기다 상품을 올려주는 부분입니다. 500만원 비싸죠. 일주일에 500만원이에요. 이런 광고에 대해서 더 궁금하면 네이버 하단에 있는 이 광고 메뉴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것들 눌러보시면은 이 광고 영역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표라고 여기 있죠. 단가표 다운로드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죠? 노출하는 시간에 따라서 과금되는 페이가 다릅니다. 3월, 7월, 8월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피크 시간에 만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 자리에 쓰는 거는 주중 및 평일 단가라고 써 있죠. 평일에 이 돈을 내는 거죠. 이건 노출량이고 판매 기간 내 요 돈을 쓴다는 겁니다. 노출은 또 요 정도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주말 단가는 또 달라요. 주말 단가 보면은 주말 단가는 요 정도. 평일 단가가 훨씬 세요. 왜냐하면 평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직원하는 집에서 아니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네이버 메인 화면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얼마 정도 한다 대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타임보드라는 데고 롤링보드 앤 퍼스트 뷰라고 되어 있는 제일 첫 번째, 거기에는 또 단가표가 이 정도. 서브 동영상 오른쪽에 나오는 고기를 얘기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영역들 얼마 낼지, 모바일 배너, 스폰서십, 제휴용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싸죠. 그래서 사실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이 하지만 광고 효과는 정말 뛰어나다라는 점. 일단은 거기까지 가기는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총알은 아무리 장전이 많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메인 광고라든지 뭐 CPC 광고라든지 다양한 키워드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더라도 걔네들에 따라서 내가 미리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돼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갔는데 이 상품 내가 보고 가는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이 사이트에서 머물고 여기에서 다음 페이지, 다른 페이지가 어디로 갈 건지를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머물고 페이지가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만약 이탈을 많이 한다 라고 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내가 팔만한 상품들, 괜찮은 상품들이 많이 진열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나 이런 페이지들에서 내가 팔만한 상품들이 잘 진열이 되어 있게 처음에 잘 해주셔야 되고,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꼭 유의하셔가지고 보실 사항들은 얘네들을 가지고 먼저 결제까지 해보는 거, 그리고 신규 가입 혜택에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돈을 준다는 거, 쿠폰 지급해 주신다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상품 상세 정보, 얘네들을 또 좀 잘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의도했습니다. 야라고. 아무튼 뭐 그래요. 고동물에서 사이트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다 전면적으로 다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동물 5가 전면 무료화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쁜 부분은 아니죠. 그러면 얘네들 무료인데 도대체 뭘 먹고 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쇼핑몰 자체에서 만약에 제가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 결제 수수료라는 게 붙어요. 만약에 카페24 자체에서 결제 시스템을 붙여준다면 결제 관리에 카드 계좌 이체, 결제 설정에 서비스 소개에 가면 이렇게 다양한 피지사라고 하는 카드 회사들이 나옵니다. 이 카드 회사들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 있죠. 이 수수료에서 몇 퍼센트를 카페24가 가져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얘네들 카페24는 먹고 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고동몰 5의 스탠다드형이 무료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밑에 장을 또 보면은 기능들 추가됐다는 거 이런 것들 다 보이고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거의 카페24에서 다 하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카페24 좀 전에 보셨던 이 관리 페이지랑 여기에 있는
어디 갔나요? 뭔가? 요 페이지랑 같은 내용인 거예요. 같은 내용이고 상품, 뭐 상품들, 주문 배송, 게시판, 프로모션 디자인 똑같습니다. 그죠? 왼쪽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얘네 메뉴들 수정하시는 거 다 HTML이라는 그 소스 툴로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렇게 코딩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고도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래밍을 훨씬 이 고도몰에서 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 일반적인 디자이너들은 이 카페24에 있는 디자인 수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눈으로 보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더 편하다, 제가 더 편하다, 서로 뭐 누군가 뭐가 편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편한 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얘네들 고도몰 5에서 좀 추가가 된 기능은요, 여기에 있는 부가 서비스, 요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추가가 됐고, 카페24는 이 글로벌 몰을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카페24에서 글로벌 몰을 오픈하시는 게 요즘 일반적인 추세였었는데, 이 고도몰에서도 이 5 버전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을 좀 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마케팅적인 부분이 사실은 카페24보다 이 고도몰이 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라든지 거기 상품 내보내는 거라든지를 좀 더 쉽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처음 시작하는 거는 카페24가 훨씬 쉽고요. 실제로 좀 더 오랫동안 운영을 하면 고도몰이나 메이크샵이 훨씬 더 쉽다라는 얘기들을 일반적으로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든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고도몰은 초창기 당시, 그리고 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24를 처음에 이용하는 게 저는 보통 일반적이다 라고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이버가 카페24랑 하기에는 카페24 회사가 너무 덩어리가 컸어요, 사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고도몰은 고도몰이라는 거 하나만 서비스를 했었는데,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보다시피 메뉴들도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의 솔루션 회사예요. 솔루션 회사. 솔루션 회사이자 그리고 호스팅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시작했던 20년 전에도 이 카페24는 있었어요. 그래서 카페24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카페24가 원탑이다라고 지금까지는 했었죠. 근데 조금씩 이제 시장 풍토가 조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가 워낙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네이버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고도몰의 성장도 조금 기대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계속 고도몰 공부도 하고 있고 카페24도 공부하고 뭐 이리저리 공부를 하죠.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사실 좋아하는 건 메이크샵이라는 회사인데, 이 메이크샵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고생들 대상으로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고생들한테 자격증을 팔았거든요. 쇼핑몰 그 관리사? 쇼핑몰 제작관리사인가? 그런 자격증을 줬어요. 그래서 공고나 상고 애들이 그 쇼핑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교에 자격증 받는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도몰보다는 사실 메이크샵이 좀 더 컸었어요. 좀 더 가격도 비싸기도 했었고. 내 인연이 제일 나쁘죠,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성님 열심히 쇼핑몰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고, 저희 어머니 그거 사주기로 했었는데 민성님 내에서 살 걸 그랬네요. 아쉽네요.
그래서 오늘 구축하는 거 전에 쇼핑몰 어떤 내용들로 해가지고 좀 흘러가는지에 대한 플로우 같은 걸 조금 알아봤고, 동향 같은 것들, 조금 시장 같은 것들을 좀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로고를 바꾼다던가 그런 거에 대한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만약에 실습을 할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 아프리카 방송 켜놓으시고 실습하실 수 있으면은 카페24 아이디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 자료는 미리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 다운 받아가지고 같이 해보시면은, 실습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희희씨, 꽁지님, 그리고 오픈스카이님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강의 들어보셨는데, 들을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자주 오셔가지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발성이 좋나요? 배에서 하는 발성은 아니지만, 네,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는 녹화를 해놨으니까 이 강의 제가 편집을 좀 해가지고 업로드를 해놓